기계화에서 산업화, 디지털 혁명에서 인공지능 시대로 혁신의 역사를 써왔던 기술이 다시 현장을 향합니다. 다시 뛰는 K제조 산업의 심장, 순천향대학교 미래융합대학원에서 스마트 제조 산업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좀 소개해주시면 정세현 교수님은 정세현 교수님이랑 현대그룹 정세현 회장님하고는 달라요. 더 훌륭하신 분인데 옛날에 그 고등학교에서 그 교사 하시다가 그다음에 한국대학이라고 있잖아요. 저기 안산에 거기서 교수 하시다가 그 전에는 그 포스코라든가 대기업에서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 다양한 산업체의 경험이 많으세요. 그래서 연세가 70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AI 쪽에 연구원을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초대를 했는데 짧은 시간, 뭐 1시간 10분이지만 여러분들이 강의 잘 들으시고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해서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대합니다. 정세현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이 뒤에를 누르야 이게 켜지더라고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제가 조금 설치하는 걸 PC로 좀 바꿔야 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설치. 여기에다가 팔 깔아놨거든요. 깔아보내실래게. 그러면 네네. 그냥 말로만. PC는 바꿔드려요. 꽂아. 네. 그냥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이제 좀 많았으면은 제가 한 2시간 정도 준비해서 4개 회사를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사정상 한 업체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업체는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에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포항제철 쪽에 근무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소개받은 또 테크노파크에도 있었고, 자동차 산업은 이제 기아 자동차, 현대그룹이 돼 있죠. 기아 부도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학교로 이제 저걸 옮기게 되었고요. 물론 그 전에는 오리온 제가에도 한 9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오리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그 고생을 많이 했고, 애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리온에 제가 들어갈 때는 1989년도 1월 11일 날 입사를 했었어요. 그전에는 포스코 다니면서, ERP 이전에 그 MRP2라는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서, 국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했었어요. 그때가 올림픽 이전에 86년도부터 88 올림픽까지 그 개발해서 중소기업을 서울, 경기도, 안산, 시흥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설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배 아픈 일도 있었지만은 오리온에 오니까 아무것도 개발된 게 없었어요. 실제로 오리온 제가 같으면 지금 현재는 상당히 큰 회사지 않습니까? 당시 제가 입사를 했을 때는 매출액이 1,450억 정도 매출격 정도였지만은 그래도 대기업이었었어요. 그래서 IBM 38이라는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거래소에 필요한 계산기를 발행하는 정도, 세금 계산서죠. 거래명세서라든 이런 거 정도만 하지, 그 외에 개발된 게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코에 있을 때는 수준이 상당히 IT가 개발이 발전이 엄청 많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83년도에서 85년도쯤 되어서 우리나라 IT가 처음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때가 상용 컴퓨터가 84년도 정도에 이제 발족이 돼가지고 운영할 때, 그때 포스코에서는 포스코 엔지니어링 회사라 해서 81년 후에 85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SDS가 만들어지고 이래 했는데, 그런 경험을 하다가 오리온에 오니까 너무 이제 수준이 낮아가지고,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에 전반적인 회사에 진단을 한번 해봤어요. 진단을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 있을 것이 못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IT라는 수준도 밑바닥이었고, 또 정보 이용하는 수준 문화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IT를 이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자긍심이라든지 자신감이 전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시작했는 스타트를 역사를 조금 이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IT를 도입해가지고 활용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하면은, 대부분 부서장이 한 50대 정도 되었어요. 정년퇴직은 몇 년, 얼마 없이.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희망이 뭐냐면은, 지금 회장이 담철균 회장이지 않습니까? 향후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음 이 회사에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나를 이제 채용을 했고 IT를 발전시키겠다는 여러 가지의 의지와 저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경영 현재 실무진에 대한 것은 자기가 이제 윗단을 책임지고 저는 아랫단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아래와 위 같이 맞물려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한 5년 가까이 되니까요, 부서장이 50대가 40대 초반으로 다 바뀌었어요.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으로 다 바뀌면서 조직이 완전히 엄청나게 변화가 막 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냐면 재고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가잘 종류가 한 300 내지 400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었는데 재고가 한 얼마나 있으면 한 600억 정도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 600억 중에서
한 1년이 지나면은 수십억을 폐기 처분해야 돼요. 1년에 나와봤자 50억도 안 되는 회사에 이 재고가 6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만 계산해도 엄청난 손실을 갖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잘 아시겠지만 롯데 잠시입니다. 롯데, 해태, 그 다음에 오리온, 크라운 이 네 개 회사가 이제 주력이 이루어졌는데 오리온은 3위였었어요. 그래서 이 회장이 정고 폐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한 그 전공을 했었어요. 미네소타에서 미네소타에서 마케팅을 전공을 하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의 감각이 엄청 저한데 밑바닥이 받쳐주는 게 없다 보니까 뭘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89년도에 입사하고 나서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왕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BPR을 했어요. BPR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무, 행정, 경영 이런 혁신을 일으키는 프로세스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계기였는데 시스템에 도입하면서 그걸 같이 동시에 이제 도입을 했었어요. 하면서 이제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상당한 이제 업무의 중복과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전부 정리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직이 14개의 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350개 정도의 영업소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관리 공장이 한 5개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어서 혁신을 하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매원으로 나갔어요. 판매원으로 나가면서 같이 이 박스를 나누면서, 그 당시에는 세븐일레븐이라든 이런 건 없었어요. 전부 슈퍼마켓. 좀 대형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물건을, 갖다 내면서 어떻게 이제 운영하는가 하는 것들을 전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인해가지고 한 영업소도 독립회사라 해가지고 회계, 물류, 판매 관리, 거래처 관리, 주문 관리 이런 것들을 하나의 회사라 해가지고 다 개발했었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 인천 DC였었어요. 보통 판매원이 영업장에는 한 10명에서 12명인데 거기는 50명이 넘었어요. 제일 골치 아픈 그 영업장을 타겟을 해서 개발해가지고 그것이 성공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국가빵 찍듯이 350개 되는 회사에 전부 뿌리고,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전부 이제 이 토탈로 본부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갖추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디어가 또 한계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 오리온과 그 우리나라 세계에서 유명한 펩시라는 스낵 회사가 있어요, 미국. 그거하고 합작해서 오리온 프레트레리를 만든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스페인에 가서 몇 달간 그 노하우를 전부 전수를 받았어요. 전수를 받아가지고 국내에 맞게끔 이 모디파이를 막 하기 시작해서, 그때가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요새 말하면 핸드폰이죠. 핸드핸드 컴퓨터를 판매원들한테 한 개씩 전부 보급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프린팅이 나오고 주문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거래에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이 영업장에 5명 내지 6명이 근무하는 것을 2명으로 다 축소해 버렸어요. 엄청난 인원이 막 절감이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사실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재고가 엄청 줄어졌어요. 한 150억 정도 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자 계산, 폐기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손실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세이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입사하고 나서 한 5년 만에 매출액이 4,200억으로 뛰어 올랐어요. 그런데 인원은 반 이상 줄였어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상당히 참 미안한 게 영업장애 인원을 그렇게 줄인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회사가 변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뭐냐면 초코파이 잘 아시죠? 초코파이 하나를 팔면은 100원인데 남는 게 1원 내지 2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초코파이를 생산을 중단할 것이냐 어떠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몇 년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회가 탁 주어지는 게 중국이 문화가 오픈되면서 중국에다가 초코파이를 생산하게 되고 그걸 러시아도 또 오픈되다 보니 러시아도 가서 오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초코파이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원인은 뭐냐면은 제가 초코파이를 개발한 연구소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 사양을 보니까 이 초코파이를 만드는데 재료가 들어간 게 22개 내지 28개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 배합하는 게 다 틀려요. 겨울에는 좀 뭐냐면은 부드러워야 돼요. 겨울에는. 이것이 이제, 하드해지잖아요. 자체가 가만 놔둬도 이게 굳어지고 좀 하드해지는데 이 재료를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먹을 때 좀 부드럽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여름에는 뭐냐 하면은 좀 하드적인 그런 재료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변질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차단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사계절마다 초코파이 만드는 배합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걸 전 세계에 이제 보급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재료를 개발해서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제품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미국, 유럽, 캐나다, 뭐 중국, 러시아, 전 세계 지금 막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초코파이만 몇 조를 팔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막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역할을 뭐 했냐면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을 더 이상 증가를 안 해도 매출 신장이 엄청 늘어나도 계속 팔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 시스템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보화 시스템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초코파이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노사분기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초코파이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큰 공장에 초코파이를 만드는 인원이 몇 명이면 2명밖에 없어요. 전부 노부터가 하고 AI 시스템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모든 카운팅을 하고 이렇게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리온 제가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는 스마트 공장을 왜 도입했는가? 글로벌 생산 기지 통합 관리의 필요성은 뭐냐면 이러한 각 나라별로 맛이 다 틀리고 문화가 다 틀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식으로 제품을 부단히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입맛이 또 갈수록 변하잖아요. 못 살 때하고 잘 살 때하고 또 수준이 틀리다 보니까 그 맛에 의해서 또 개발하는 거야. 부단하게 하여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인기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추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제품 가지수가 한 300가지 정도 이상이 되었는데 이걸 전부 다 이제 다 백화점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본 게 뭐냐면은 외국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펩시의 이 마케팅 전문가를 불러놓고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한 주력 제품, 핵심 제품 이런 걸 나누어서 그리고 수익도 잘 나지 않고 이걸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는 재고만 차지하는 거는 가감하게 올인해 버렸어요. 제품을 정리를 했어요. 제품을 정리를 하면서
주력 제품 중에서 1위를 될 수 있는 제품만 골라가지고 1위를 마케팅 쉐어를 공략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략을 어떻게 이제 했냐면은, 여름에는 국내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전부 바닷가 혹은 계곡이라든지 이런 유원지 이런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가서 이제 마케팅 시위를 하고 그게 맞게끔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강남에는 고급 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급 안성맞춤의 그 과자를 만들어 보급하고 강릉이라든지 이런 외진데는 가격이 싸고 양이 많은 이런 제품을 만들어 공략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매출이 계속 신장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한 20개의 핵심 제품이 전부 다 이제 국내에서 1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3위 하는 기업이 2위 혜택을 물러서고, 그리고 상당 부분이 롯데를 또 오버하는 그런 과정이 도달했어요. 지금 현재는 뭐 다 장악해가지고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막 접근하고 마케팅을 공적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식품 안전, 품질 관리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시간 데이터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AI의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국내 어떤 지역에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린다 하는 것을 공략하고 경쟁하고 비교해서 왜 차이가 나느냐,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또 전략을 또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방침을 해서 시행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하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이라는 것은 사실거래를 기준으로 해야지, 옛날처럼 그 영업은 뭐냐면은 가판매라는 것이 있었어요. 가판매가 뭐냐면은 이 판매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가짜 판매 식으로 해서 매출을 올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타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탔는 것을 나중에 집에 자기 개인의 창고에 제품이 엄청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유효기간 지나면 이놈을 반품이라고 또 가짜 명세서를 써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가 엄청 손해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을 싹 바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 실시간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이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핸들링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펩시에서 그 노하우를 전부 전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맞게끔 모든 걸 이제 보완해가지고 만드는 데 3, 4년 걸렸었어요. 이 적용식인데도 굉장히 몇 년 걸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원가 절감, 이게 효율화, 이런 것도 상당히 했어요. 지금 현재 뭐냐면은, 조급하게 하나 팔아가지고 100원 팔아가지고 1원, 2원밖에 안 남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남죠. 뭐냐 하면 모든 걸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마인드가 그렇게, 이 초코파이는 제2의 그 식량으로 이제 이미지를 심어주다 보니까 굉장하게 이제 매출이 오르고 이렇게 신장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사계절마다 계속 나가니까요. 그런 점에 이 제품의 이제 브랜드가 이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제품을, 주력 제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선물센터 있잖아요. 그걸 사면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안 팔리는 제품을 섞어서 팔거든요. 더불어 이제 판매가, 매출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좀 아는 사람은 종합선물센터를 안 사는 거죠. 인기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해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생산 포즈나 품질 관리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마다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이 포즈나 이 세팅하는 것도 다 틀립니다.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은 편의점에 제가 세븐일레븐을 이제 오리온에서 거기서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은 성키드를 도입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편의점에도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학교의 편의점, 학교 주변의 편의점하고 또 사무실 많은 편의점하고 공장의 편의점하고 일반 가게 편의점하고 이 제품 진열 세팅이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가서 고객이 들어가서 빨리 발견해서 그 물건을 그와 연관된 것을 빨리 사서 나가게끔 매출 신장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디스플레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전부 연구해가지고 어떤 마을에 어떤 장소에 상점이 생기면 그게 연구를 해서 그게 맞게끔 세팅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공급을 하는 것이 매출이 올리고 효과를 나느냐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저걸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보를 받아가지고 제품이 안 팔리는 제품들을 여차없이 제품 생산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잘 팔린 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확장하고 이런 점이 이제 전략으로 이제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코파이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베트남 공장에서 스마트 프로젝트가 이제 시행돼 가지고 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렇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잘 이용을 하니까 이 생산성이 한 3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느꼈고요. 그 다음에 설비 가동 및 품질 비용의 중요 성과를 이제 쭉 살펴보면은 설비 가동 중단 시간을 감소했다는 거죠. 이 초코파이 뿐만 아니라 이 과자라는 이 제품들이 좀 특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초코파이 공장에 들어가서 시식을 합니다. 시식을 하다 보면은 초코파이가 이제 이 코팅해서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봉지까지 놔가지고 바로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먹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막 설사가 막 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과자도 에이징, 완전 숙성을 시켜야 돼요. 숙성을, 온도, 습도, 며칠간 숙성을 거쳐 나온 제품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하는 방법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국가마다 다 틀리고, 그런 이제 설비 관리를 어떻게 이제 거기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세팅을 시키고 적용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영형 그 운영센터를 마련하고, 또 그 다음에 산업용 IoT 디바이스를 마련하고 AI 에이지 전기를 마련해서 생산성을 중단 없이 끊임없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생산되는 원료라든지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센서와 바코드와 스캐너를 이용해가지고 재고 관리 실시간을 데이터링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것을 잘 걷어내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가죠. 그리고 이제 24시간 가옥 환경 안정적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MES 파악 시스템, 그리고 AI 비전 기반해서 안전 모니터링 하는 이런 시스템도 이 가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89년도에 업계 중에서는 제가 19개 제일 IT와 프로세스 핵심이 노화됐는데 지금 현재는 첨단 분야에 못지않게 수준이 올라와 있죠. 근데 그것이 시스템만 도입했나 해서 단반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부단한 핵심 프로세스, 릴 엔지니어링, BPR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재설계를 하고 그게 맞게끔 해 나가면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하다 보면은 이 경영 철학도 틀리고요. 세계 여러 가지 트렌드 변화가 있다 보니까 또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되는 수단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걸 이용하다 보면은 이 시스템 설계가 자꾸 변경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변경시키지 않으면은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삼박자가 맞춰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훈련이 됐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은 그 핵심 설비 이제 활동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하고 이 청주 익산 공장, 진천 이렇게 계속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환경 에너지 절감 이런 부분 대회 수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친근감이 있고 매출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온 그 중장기 로드맵을 이제 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 회사에 입사를 딱 하고 나서 89년도에 5년간 마스터 플랜을 한번 짜봤어요. 5년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는가를 마스터 플랜을 짜서 그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이제 최고 경영자가 수용을 해야만이 되잖아요. 그걸 설득을 안 하면은 저는 손 놓고 딴 데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강구공사에서도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강구공사가 하면은 시내 직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리온에 이거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더라고요. 그 대신 고생은 뭐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하다가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경험을 해본 결과 9년 동안에 오리온에 있으면서 밑바닥부터 상위 레벨까지 전부 프로세스를 바꾸고 디자인 손으로 직접 하면서 개발도 직접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갔을 때에 보람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생해서 배운 그 시스템 노하우를 제가 이 나이에 수십 년 지나도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스펙 그리려 하면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생해서 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노하우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MIS라는 걸 제가 공부를 했을 때, MIS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칠판이 없는데요.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으로. 밑바닥 실무들이 쫙 해나가면서 좀 요약해서 중간 레벨까지 올라가면서 톱 매니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MIS라고 보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의 펩시에서 MIS를 배웠는데 MIS는 거꾸로 됐어요. 삼각형이 거꾸로 됐다고. 톱 매니저가 정보를 제일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무자는 자기 하는 것만 알면 될 일이지 미주알 고작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고민하는 것을 다 뚫어져 버리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최고 경영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핸들링 하면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세븐일레븐에서는 뭐냐면은 MIS를 최고 경영자가 세레즈맨으로 시작해가지고 전문 이렇게 했어요. 전문부터 해 오다가 회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도 봉급제 사장으로 회장이 되었고요. 그 사람을 내칠려 하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수십 명의 임원들을 일을 하는 것, 지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드러내본 회사가 거둘러는 게 돌아가지를 않는 게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가 지고 핸들링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임원들한테 중간 매니저한테 지시를 해요.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발전됐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 펩시도 그래요. 판매원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전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내고 다 올려요. 100%다 올려요. 100%다 올려가지고 그걸 핸들링 하면서 전략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MI에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위에 사람이 그 결과 레포트 보고 어떻게 자기가 전략을 짜고 뭘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모른다고요. 그게 여기 때가 올라왔기 때문에 미장을 고지한 내용을 모른다고요.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이렇게 되니까 이 위에 사람은 전략의 모든 걸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려고 하면은 세븐 일레븐 회장처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와 모든 일들을 자기가 많은 것을 경험을 하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보면은 지금 요사이 이제 진행형 고도화와 통합 인프라 구축하고 SCM 연동, 글로벌 포전 정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SCM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그 한솔이라는 그 회사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대기업이잖아요. 그런 기업이 27개나 되더라고요. 그에 관계되는 SCM 관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번 투입을 해보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시스템들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하느냐. 자, 그러면은 이 협력업체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서로 간의 약속과 여러 가지 계약과 그리고 실행해야 할 것들, 체크해야 할 내용 항목들을 제가 한 40 몇 가지를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 책을 이제 SCM이라는 책이 제가 저서가 2020년도에 제가 만드는 책이 있어요. 정리되어 있는데, 그 책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해서 이 협력업체들을 리드하고 협력업체들에게 성과에 따라서 대우를 해주고 더 계약 조건을 좋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참조가 되면 한번 나중에 책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네이버나 아니면 교보 문고에 보면 제 이름을 딱 치면요 책이 올라오는데 저하고 이름 똑같은 그 정세현 옛날 통일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 책이 엄청 많이 했는 책들이 쫙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간간히 제 책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아마 그분은 이제 정치적인 책이고요. 저는 이제 경영, MIS, 기술, 이 분야에 관계되는 거는 제가 그제 썼어요.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스마트 공장의 그 핵심을 보면요. 이 글로벌, 그런 전 세계, 그걸 실시간으로 포존화해서 핵심 컨트롤 타워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핸들링 할 수 있어요. 참 데이터베이스가 참 중요하고 빅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전부 뿌리박고 확장해도요, 다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그 다음에 가동, 포장 속도, 이런 것도 이제 하죠.
제가 이제 옛날에 올림푸스 뭐 과자 있잖아요. 사탕 그 만들어 가지고 이 하루에 몇 개 만들어 하면은 총알처럼 총알 못지 않게 막 만들어요.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해야만이 이 과자를 전국에 내다 팔고 저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빅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IoT와 센서 기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배합 온도, 습도, 압력, 실시, 데이터 수집 이런 것을 그 디지털 게더링 해서 이런 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공장에 중소기업에 쭉 그 스마트 팩토리에 관계되는 것을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하고 코디네이트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잘 하고 하는 데도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학적인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제가 가공을 해서 가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그걸 적용하는 회사들이 제가 간 회사마다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당히 참 전함대로 뿌듯한데요.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한번 서비스를 할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해 예지 정비 이런 거 있잖아요. 멘테넌스. 그리고 진동 소음 분석을 전조정 감지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사전에 PM 관리한다는 것도 데이터에서 한다는 거죠. 만약에 가동하다가 이 생산 한 군데 나사 하나 빠지더라도 생산 중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소를 잘 그 시기적으로 갈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데이터로 이제 세팅을 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처리하다 보면은 가동률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은 언제 이걸 PM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경고창이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신호등 관리를 합니다. 파랑, 노랑, 빨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그 계급을 라인을 딱 정해 놓고 노란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해서 노란 라인에 딱 오면은 한번 경고장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찾아봐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빨간 신호등 라인 위에 이제 올라오는 항목들이 오면은요, 그거는 위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시행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꾸며가지고 그 관리하기 좋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보시면은 품질이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품질 관리. 여러 가지 품질의 요소들을 제가 모 회사에 도로가에 뭡니까, 안전기구 만드는 회사 하나 있어요. 신도. 저 파주에 어디 있었는데, 그 회사에 가니까, 파생되는, 못 쓰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수거해가지고, 다시 재생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포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지원도 받는 회사를 봤는데요. 그쪽에 이제, 보면은, 안전관리에 대해서 상당하게 이제 좀 민감하게 해야 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또 새로 보완해주고,
해주니까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는 것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52일간 출근해가지고 계속해서 생산부터 현장 생산 라인까지 전부 살펴봤어요. 살펴보면서 개선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했는데 그 회사는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약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을 자주 바꾸는 거예요. 한 번 사람이 채용되면은 회사가 30년 넘게 되는 회사가 종업원 평균 근무 일정이 1년도 안 돼.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위험하다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회장님이 마인드가 뭐냐면은 늘리고 늘린 게 사람이다 이지. 필요 없으면 아무나 뽑으면 서로 온다 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야,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계속 설득을 시켰어요. 사람 만들어야지. 사람을 기회를 줘야 되지. 자꾸 바꾼다고 해서 그러냐고. 그 문화와 그 환경과 그게 적용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 적용이 시간이 필요한데 아니 몇 달 쓰다 보니 마음에 안 든다고 갈아치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사람을 계속 훈련을 시키고 내 사람을 만들면서 지긋하게 몇십 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계속 설득시키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변해져 가는 것도 있었어요. 어떤 중소기업에 이제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친구분 하나의 이제 회사 뭐냐면은 이 시린다를 만드는 전공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는 뭐냐면 30년 가까이 이제 회사를 운영했는데 30년 가까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와, 놀랐어요. 직원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나가느냐 보니까 사장님 너무 정이 있고 내가 한번 실수하더라도 감싸주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환경 일을 할 때 사장이 직접 와서 어루만져주고 자기도 현장에서 같이 근무한다 이거지. 사장실이 없어요. 사장실은 현장이 현장. 나 그런 회사 처음 봤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또 뭐냐 하면은 제조회사인데 연구소가 엄청 커요. 연구 인원이 엄청 많아요. 이 연구회사인지 제조회사인지 분간할 수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매출액의 근 40% 이상을 투자를 해요. 연구하는데 계속 투자를 해요. 이런 회사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살아남는 거예요. 계속. 중소기업이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제가 이제 회사를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제일 한 건 뭐냐면은 어디 가든 정들면 나를 인정해주고 하려면 내 학에 나름이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AI가 이제 발전되고 로봇가 이제 계속해서 피지컬 로봇가 대책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내 설 길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한편은 이랬어요. 제가 이제 IT 프로그램을 이제 쭉 했었어요. 프로그램을 잘 짜고 설계 디자인 잘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회사를 옮기기 쉬웠었어요. 현대로, 포스코로, 기아 자동차로 사업하다가 조금 힘들게 또 오래를 갔다가 이렇게 학교 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새는 그렇게 옮기려면 힘들다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요사이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게 있지만은 AI와 같이 친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문학도 AI의 도움도 좀 받았지만은 빅데이터 이런 것을 하는 데는 AI를 최단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톰스탄이라는 그런 그 툴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데이터는 어떻게 이용되나 하면은 구글 세계 데이터잖아요. 또 네이버 데이터 있잖아요. 이 모든 데이터를 전부 끌고 와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또 이때에 따라서 이 전략으로 어떻게 우선적으로 그 도입해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 분석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지금 제가 이용을 하면서 그 기업체에다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략 뭐 한 시간이 이제 거진 다 됐죠, 대표님. 10분 정도 나. 10분 좀 남았습니까? 그러면은 10분 동안에 질문을 좀 받으면서 좀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영대와 학생 대박. 네? 완벽해서 질문이 없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제가 실제로는 4개 회사를 제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만 제가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동영상도 막 가져왔는데, 그것도 또 써먹지도 못하고. 네. 동영상 동영상 보고 싶어요. 동영상에 연결 좀 도와주세요. 노트북 바꾸면, 예, 바꿔주면은, 네, 인터넷 되죠. 인터넷은 안 돼요. 제가 이거 좀 바꾸는 기간에 질문 받으면서 또 연이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시간이, 창우형 한번 중요하니까. 질문해봐요. 예. 지금 어디에 근무하시나요? 저는 네. 자동차 에어컨 필터 만드는 회사에서. 아유, 그럼 장대, 이거, 그냥.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다 합니다. 다음이고, 사장님이 있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야. 그럼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그러면 뭐, 구체적인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단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거를 내부적으로 경영 핵심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더 회사를 규모를 키울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회사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어요? 23년 정도. 그 연세가 얼마 되시는데, 저는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래요. 20 몇 년 돼. 지금 맡은 게 이것저것 다 한다는 말씀이죠. 다 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으시네.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회사 전반적으로 다 하시네. 회사 규모가, 작아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로, 거래처는 어디에 납품하십니까? 현대 기아 쪽에도 하는 게 있고, 네. 애프터마켓 쪽으로. 이게 아닌데, 마우스가. 마우스 그게 진짜 폰이잖아요. 마우스 USB가 맞을 맞는데, 예.
인터넷이 연결돼 있었는데. 이런 새로 카카오톡에 있을까요? 영상? 카톡 잠시만요. 오케이. 예, 맞다. 아, 네, 이거 전화는. 저는 꺼졌구나. 되죠. 네네. 네, 오케이. 소리. 오리온 만드는 그 가자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이 포장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달라붙어가 막 했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이 현대 자동차 오리온 네. 공장
공장 설계는 보통 그 정도 공장을 구상을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고 설계하는 거예요? 초창기는 좀 어렵고, 저 설계하는데, 지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보통 이제 한 2년 가까이 걸려요. 설계 기간만 아니, 이 설치 다 하는데, 장비까지 다 도입하고, 설계하는 데는 기존에 있는 설계서가 기존에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 환경에 맞게끔 좀 모디파이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를 않다고 보거든요. 설계. 그래서 공장 레이아웃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구조되느냐 하는 그런 조금 약간 틀리긴 하지만은, 보통 설계, 물론 용역을 엔지니어에 많이 주고 있거든요. 주는데, 보통 프로젝트 뭐 한 10개월 내지 1년을 보고 과제를 주긴 하는데, 기존에 있는 노하우를 다 오픈하면 단축되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설비에 대한 노부터를 전부 다 도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죠. 저런 거 무기나 시스템을 그 공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설계를 하려고 하면은 단위 파트별로 모듈화 시켜야 되니까 네. 저도 하면 막 설계 기간만 한 3년 정도 글쎄, 그 모델링 정도까. 해갖고 테스트하고 예. 이러면 실제 공장 저기까지는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뭐 5년도 더 걸리겠죠. 요사이는 모듈라가 돼가지고 좀 많이 단축이 된다고 봐지죠. 요즘은 저기 너무 프로그램하고 잘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세부나 분업화를 시켜놔가지고 설계 쪽에서도 보면 그렇게 뭐 5년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이게 그 어느 특정 분양을 한번 가봤는데 이게 블록별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그냥 전체적인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른 블록에 대한 그 데이터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좀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프로젝트성 그 공장들은 각 블록별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그냥 블록화를 갖다 조립을 해버리면 그것이 처음에도 얘기하는 거 전체 이제 종합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요 공정은 네.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할 건지를 설계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각 단위 이 세분화 굉장히 작게 세분화돼 갖고 합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저런 AI 스마트 팩토리 공장들 구상하면 대부분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공장에서는 절대 못하는 시스템이고 대부분 이제 신축 공장을 다시 할 때 저런 거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저런 것들을 도입을 할 때 그 과정 기간들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지를 지금 베트남에 이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베트남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까지 타겟을 두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존에 있던 거를 카피식으로 가면 네, 카피식으로 하는데도 또 가동해보고 파이럿 테스트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봐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한 1년 가까이 더 하겠죠. 일단 셋업 시켰다 하더라도 파이럿 테스트 그다음 정상적인 가동하려면 한 1년 넘게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요사이는 많이 세분됐어요. 정량화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리온에서는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계속 보급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중국에 처음 시작할 때 한 5년 해도 뭐 잘 안 되더라고요. 5년 이상이 되더라도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러시아 할 때는 좀 많이 단축됐어요.
그리고 베트남 할 때도 더 단축됐고요. 베트남에는 공장, 1공장, 2공장, 3공장 이런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1공장 할 때보다 2공장은 더 단축되고, 그렇게 세분되고, 이제 모듈라 대가 노하우가 돼 있죠. 그래서 오리온에도 기계 설비 팀이 있어요. 엔지니어링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하우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죠. 그리고 파트에 따라서 협력업체가 또 있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하려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기술자가 이제 종합적인 기술자가 그 핸들링 하긴 하지만은 몇 분 해보다 보면 노하우가 많이 쌓여져 있죠. 그 초단기보다는 지금은 좀 단축되고 있죠.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더 단축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기계 성능도 더 좋아지고요. 또 피지컬 로봇 이런 기능도 더 좋아지고, 옛날에는 초코파이 만드는데 이 로봇 처음 도입할 때는 이 시간당 생산량보다는 요사이 생산량이 엄청나게 수십 배 속도가 빨라져 있죠. 그리고 성능도 더 좋아지고, 가격도 싸지고, 시간도 단축되고, 유지 보수 관리하기도 더, 갈수록 이제 더 샘플화되어지고, 많이 이제 발전되고 있더라고요. 예.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보따리를 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교수님이 다양한 경험이 많으시고 연세도 이름이시기 때문에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기회에 제가 수업 시간에 다음 학기에 어떻게 또 초청을 드려서 또 나머지 그 수업을 좀 이렇게 이어서 듣도록 하고요. 사실 오리온이라든가 대기업에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많이 했는데 사례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오늘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곤하니까 일찍 오늘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는 우리 조 교수님이 사진 하나. 사진 찍을 거니까 말 좀 듣지 마요. 하여튼 아침에 문 앞에 놓고서 띵동, 오케이? 띵동 해놓으면 알아서 먹기 싫은 사람 안 먹어도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문 앞에다 놓고서 띵동 할 테니까 몇 시로 할까요? 배달이요? 네, 8시.